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황재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현명한 반도체 투자. 저 이 책 잘 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요청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호돌이라는 이름으로 투자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왔던 우황재라고 합니다. 산업 동향이나 기업 동향 이야기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경력도 좀 알려주시죠. 원래는 전기전자라는 전공을 했었고, 대학원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요. 막상 전공을 하면서 느끼길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고, 투자 동아리도 만들어서 이제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매력적일 수 있구나. 투자할 기업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 고수들 중에서도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반도체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셨고, 저도 공부하는 김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영상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룰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보는 뷰로 이번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가 안 좋아요. 반도체 주가들이 맞습니다.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주식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좋을까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들 많이들 부릅니다. 이 사이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을 때가 있고 좋지 못할 때가 있죠. 사실 지금 이 반도체 주가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상승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역성장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좋지 못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이 산업이 좋을 때, 호황일 때 보통 매수에 들어가서 이 고점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물려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이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에 비교적 호황이 왔었습니다. 이 호황이 끝나가는 구간이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고 기업들의 이익도 일부 역성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하락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을 몇 년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요.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들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이 반복되는 규칙이 보통 2년 주기로 나타난다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올림픽 주기 이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2년 주기라는 것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규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인 규칙은 항상 달라지기 마련이고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때그때마다 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락 사이클이 오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나는 2년 동안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2년 정도 안 좋은 구간을 거치는데 보통은 앞서서 1년이요. 2년 안 좋은 구간 중에서도 앞서 1년에 이 산업의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디램 가격도 크게 하락해, 낸드 플래시 공급 과잉도 크게 발생해,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도 언제 하락할까? 이 2년이라는 하락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2년의 하락을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앞서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승의 끝물 즈음에서 선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하락 구간은 2년이지만 주가는 이미 이 2년에 앞서서 꺾이기 시작했고 이 2년 초입부까지 굉장히 많이 꺾여 있어요. 그러면 2년 중에서도 얼추 한 중간 구간 정도 갈 때까지는 주가가 더 이상 크게 하락할 여지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점점 바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럼 아직 이 안 좋은 하락 사이클이 1년 남았지 않아요. 그럼 1년 동안은 살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반영이 온다 이런 건가요? 선반영이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반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2년 하락 사이클이 끝나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쯤은 사야 돼라고 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구간이 보통 하락 사이클 2년 중 중간 정도 지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주가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익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실적에 비해서 얼추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반영된다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얼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선반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하락 사이클이 2년 갈까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5년, 2016년 하락 사이클 때만 해도 얼추 2년 정도의 기간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2016년에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기사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정말 암울한 이야기들밖에 없고 이 암울한 이야기 그 이상으로 이 하락이 앞으로 이번에는 3년 갈 것처럼 4년 갈 것처럼 이번에는 상승이 오기 어려울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시장 예측치를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망해간다. 이제는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락 전망에 대한 근거들이나 뉴스들을 봐도 그 다음 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 해를 맞추기도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하락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조적으로 반도체가 수요가 줄을 수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클라우드라던가 맞습니다.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그런 전망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2015년 이 사이클 전에 종전 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2012년 13년 빅사이클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어디로 많이 팔려나갔는가 바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팔려나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폭증하기 시작하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빅사이클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도 2배가 올랐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 이후부터 4년부터 점점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삼성전자의 이 IM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만드는 사업부죠. 이 사업부의 이익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부터 이익이 완벽하게 정체 상태입니다. 갤럭시를 잘 팔아도 중저가 제품을 내놔도 폴드 제품을 내놔도 움직이지 않은 정체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삼성전자 주가도 박스권 아니었었나요? 요때 이제 스마트폰 성장이 끝남과 맞추어서 IM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IM 프리미엄이 줄면서 이때부터 주가도 점점 박스권을 만들 뻔했지만 이 반도체 다음번 빅사이클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굉장히 큰 천장을 뚫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16년 지나면서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기업이요. 뭘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온라인 쇼핑이라고 생각하죠. 생각하시죠. 그 기업들이 바로 서버라는 이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시작하고 서버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확대하려고 이제 계획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클라우드 시장, 서버 시장이 대폭 확대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새로운 시장, 이 서버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대거 사기 시작하고 2016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메모리 호황이 오기 시작하더니 17년 빵 터졌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힌트를 얻었네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약간 레벨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서버로 레벨업을 시켰는데 다음번 레벨업을 시킬 만한 수요가 뭐가 터지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하락 사이클이 2년 동안 가리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건데 시장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4시간 반이면은 이제 일반 평균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고 명절날에 가면은 헬이 벌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내가 KTX 타고 가면 더 빨리 가는 거고 그러면은 너무나 지금 좋은 예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넉넉 잡아 몇 시간 잡아야 됩니까? 보통 한 5시간, 6시간 잡죠. 6시간.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를 내면 얼마나 잡아야 될까? 내가 언제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해야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눈치 게임으로 바뀌네요. 너무 빨리 투자하자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고 나중에 투자하자니 먼저 가격이 오를까봐 두렵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실 때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이게 반복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보통은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이익 그래프를 제가 딱 띄워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럼 언제 사면 돼요? 라고 여쭤보면 여기 올라가기 직전에서 이제 사갖고 이제 오르는 거 기다리면 되겠네요 라고들 말씀하셔요. 근데 이 오르는 시기를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세우는 투자 전략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 만들어지는 투자 전략은 전혀 달라집니다. 다르죠. 예. 그 언제가 이제 좋은 시기가 되냐? 바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락했고 이 하락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근데 또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는 그냥 한 번에 팡 사버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눠 사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2015년, 16년에 이 메모리 반도체 빅 상승 사이클을 앞두고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들과 수많은 시장 예측 기관이 했던 예측을 정리해 놓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이 2017년에 메모리 호황을 예측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끌어와서 분석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맞출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맞출 수 없다라고 전제를 까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분할이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분할로 하면 언제 오르든 간에 어쨌든 나는 바닥에서 한 번은 샀잖아 이러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요새 분할 매수 중이라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분할 매수 현명한 반도체 투자. 자, 그럼 중요한 게 슈퍼사이클이 한 번씩 온다는 거죠.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소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 2017년 슈퍼사이클은 워낙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호황이 터지니까 정말 빅 슈퍼사이클 같은 극과 극이 벌어진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대랑 2021년대는 왜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됐냐면, 원래는 지금 하락 사이클이 계속 됐어야 정상인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집에서 막 줌 인터넷 유튜브 영상 시청 많이 늘어나니까 클라우드 서버들이 갑자기 투자 계획을 일부 앞당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앞당겨지긴 했지만 종전처럼 막 큰 규모로 늘어나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 끝난데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조회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 잠깐 투자 멈춰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시장에서 예측한 만큼의 그러한 슈퍼 사이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네. 이번에는 동산 정도 만들어지네. 큰 산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락도 꼭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둔화 구간에서는 기업들이 증설 계획도 계속해서 미루기 때문에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에 반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또 비축할 준비를 해. 그러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은 또 한번 크게 나오게 된다. 요즘을